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폐색이 짙은 우크라이나가 슬슬 한국식 분할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키예프가 궁지에 몰려 패배 인정에 좀 더 다가가는 신호라면서도 한국식 분할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그런 아이디어는 추구한 적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내수용이고 희망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할이란 것은 어느 한쪽이 승리하지 못한 채 분쟁을 봉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예프로서는 한국식 분할론을 띄우는 것이란 논리입니다.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러시아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키예프의 꼼수라는 것을 메드베제프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한국식 분할론에 대해 미국이 지원하는 작아진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영토를 언젠가는 되찾겠다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달리 돈바스는 러시아의 일부가 되기 위해 국민투표에서 주민들이 결정했다면서 한국식 분할은 가당치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국식 분할론은 알렉세이 다닐로프가 제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가 한국식 분할론을 유럽연합에 설득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사기라고 메드베제프는 밝혔습니다. 한국식 분할은 젤렌스키의 보좌관을 지낸 알렉세이 아레스토비치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러시아를 이길 병력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한국식 모델이 관련 당사자에게 수용 가능한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로서는 이를 수용하리 만무합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 그런 꼼수에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궁지에 몰리자 폴란드가 다급해졌습니다. 신작부터 서부 우크라이나에 눈독을 들이던 폴란드의 마테우스 모라비에츠 총리는 서부 우크라이나를 일시적으로 폴란드에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부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영토로 편입되면 러시아가 나토 영토를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서부가 폴란드의 보호령이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발상은 기상천외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말하면서 불난집 털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례적으로 2023년 1월 한 달 전과를 종합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전례 없는 서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도 키예프 군대의 심각한 손실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올해 첫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6,500명 전사의 항공기 26대, 헬기 7대, 무인기 208대, 전차와 장갑차 등 모두 341대, 다연장 로켓 발사차 등 40대 이상의 군용 차량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 동안 파괴된 전차와 장갑차 수량은 나토 지원 예정의 기갑 장비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러시아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키예프 군대는 돈바스와 헤르손, 자포로제 민간인 지역의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의 민간인 지역에 하이마스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회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민간 목표물에 5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쇼이구 장관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뿐만 아니라 나토의 비무장화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자기네들도 부족한 무기를 키예프에 퍼주면서 스스로를 무장 해제하고 있다고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 회원 라르스 베른이 말했습니다. 그는 스웹 TV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개별 국가가 무기 비축량을 추진해 무방비 상태로 남겨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3년 전에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표했지만 나토는 방어 장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어 무기도 없으면서 왜 나토가 불장난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트비아가 황당한 우크라이나 지원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유라시아 데일리는 이를 새로운 로빈 후드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라트비아 재무장관 아르빌스 아슈란데스는 2월 7일 음주운전자로부터 압류한 자동차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라트비아는 음주운전자로부터 압류한 자동차를 경매에 붙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크라이나에 주자고 한 겁니다. 압류한 국민들의 자동차를 왜
우크라이나에 주자고 하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라트비아는 이를 로빈 후드처럼 의로운 정책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의적이라는 말도 언어유입니다. 도둑이면 도둑이지 의로운 도둑 따위는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무장관은 자동차뿐 아니라 곡물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음주 소비량이 유럽연합에서 최고입니다. 2위는 에스토니아입니다. 보통 러시아인들이 보드카를 마구 마신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입니다. 러시아는 알코올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리투아니아발 가짜뉴스 리스트를 열거하면서 빌뉴스를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러시아포비아에 휩싸여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널리즘이라고 보기도 힘든 조작과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례로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우크라이나의 완전 파괴를 요구하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꼽았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코란을 불태운 사건에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다는 왜곡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NTV 여기자가 멜리토폴에 취재를 갔다가 체첸 전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뉴스 역시 리투아니아발 가짜 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리투아니아가 언론의 자유가 아닌 프로파간다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독자와 시청자들의 객관적 정보 접근권과 이익을 도외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공도서관에서 1000만 권이 넘는 러시아어 책을 치웠다고 최고 라다원 예프게냐 크라브축이 말했습니다. 문화부의 권장사항에 따라 러시아어로 된 책들을 모조리 제거한 겁니다. 크라브축은 2022년 11월 현재 1100만 권의 러시아어 서적을 포함해 1900만 권의 도서를 서가에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책을 치우는 것은 2차 대전 직전 나치 독일도 한 짓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잔재를 없앤다면서 특정 문학을 지우고 거리 이름을 바꾸고 러시아 역사 인물의 기념물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크라브축은 소련 시대 일부 우크라이나어 책도 제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어로 된 문헌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문화를 제거하는 것은 뿌리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만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적 요소가 거세된 우크라이나 문화라는 것은 사실 개족보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이 상당히 많고 우크라이나인들도 러시아어를 구사합니다. 심지어 젤렌스키도 러시아어를 우크라이나어보다 잘합니다. 드라마 국민의 종도 러시아어로 촬영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보좌관이었던 아레스토비치조차 가족들과 있을 때는 러시아어가 편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문학은 모스크바 당국의 선전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바스체르나크, 숄로호프 등 고전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